기초 제품 바르실 때도 조금 순한 거, 부드러운 거, 약간 해로운 성분이 없는 거 써주시는 게 특히나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올라올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토피 피부 있는 어린 아이들 쓰는 제품 요즘에 바르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. 김 원장입니다. 네, 안 원장이고요. 오늘은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쓰게 되죠. 네. 이제 마스크 필수로 쓰는데 네.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피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 손님들도 마스크 쓰시고 나서 트러블 때문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, 지금 안 원장도 여기 보면 트러블이 이런 데 막 올라와 있어요. 몇 네. 군데. 저도 지금 트러블이 좀 생기고 하는데, 마스크 쓰고 나서 이제 피부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하나는 되게 얼굴이 붉어지고 자극적이 되고 따끔따끔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여드름이 올라온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약간 좀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많이 붉어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건 왜 그런가요? 일단 마스크를 오래 쓰고 계시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. 하나는 CO2,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, 당연히 이게 환기가 잘 안 되니까. 그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분,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접촉 피부염이라는 게 생기기 쉬운 환경이 돼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계속 닿아 있잖아요. 그쵸. 닿아 있으니까 그게 자꾸 자극이 되고 얼굴 표정을 짓거나 말을 하면서 또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마스크에 좀 쓸린다고 해야 되나? 네네네. 네,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접촉성 피부염처럼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더라고요. 네, 그리고 관찰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렸을 때 이게 쓸려서 생기는, 그러니까 까지는 거죠. 까지는 데다가 환경도 안 좋고, 뭐 이제 습도도 높고, 막 이산화탄소 농도 높고, 그러니까 여기 염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. 그래서 붉어졌거나 뭐 따갑거나 이렇게 좀 염증이 생기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닿는 부위는 좀 안 닿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, 그게 쉽지는 않죠. 특히 약간 여기 와이어 있는 부분, 네, 그 맞아요. 부분이 좀 더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눌리고 하니까.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가 너무 자극적이고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다라고 하면 약간 조금 더 피부에 부드러운 소재로 거즈나 이런 걸로 한번 덧대가지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마스크를 이렇게 쓸 때 여기 와이어 부분을 한 0.5나 1cm 정도는 안쪽으로 접어서 쓰시면 조금 나아요. 그리고 그렇게 쓰시면 습기가 올라오는 거, 안경 쓰시면, 저 안경 써서 알게 된 건데요. 이거 습기 차잖아요. 여기 하얗게 김 서리는 것도 좀 덜해져요. 그런데도 접촉성 피부염이 심하다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연고 처방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, 연고 처방을 아무리 해도 이런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이 접촉이 생기면, 자극이 되면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외출을 하시거나 뭐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사용을 좀 최소화하시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근데 요즘은 쉽진 않죠. 보통 권장하는 거는 사실 4시간 이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적어도 적어도 4시간에 한 번쯤은 약간 좀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좀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2시간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근데 그 환경이 허락할 때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저도 그렇고 지금 김 원장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은 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. 보습, 환기. 네, 필요 없을 때는 마스크 좀 벗어두시고 계시는 게 좋고, 사실 요즘은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돌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면 확실히 좀 더 여드름 많이 올라오거든요. 마스크는 하루에 하나씩만 쓰시는 게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차라리 안에 패드 같은 걸 덧대서 패드만, 안에 있는 패드만이라도 좀 바꿔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. 특별한 대책은 별로 없어요, 사실. 그게 문제입니다. 너무 심해지면 그냥 여드름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드름 치료는 피지선을 하나하나씩 좀 다 태우는 아그네스라는 시술을 제일 좋아하는데, 이렇게 막 피지 아파요. 아프죠. 아픈데 피지가 막 올라와서 생기는 그런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기는 하죠.
기초 제품 바르실 때도 조금 순한 거, 부드러운 거, 약간 해로운 성분이 없는 거 써주시는 게 특히나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올라올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토피 피부 있는 어린 아이들 쓰는 제품 요즘에 바르거든요. 피부에 막 되게 자극도 많이 되고 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자극도 많이 되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이드라는 제품을 쓰거든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피부 장벽이거든요.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이제 그 보호 장벽이 파괴되는 건데 그 보호 장벽이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세라마이드 성분이 제일 많은 거 3가지가 있는데요. 2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, 시중에서. 하나는 피지오겔, 하나는 세타필이에요. 되게 애기들한테 많이 쓰고 순하니까. 그래서 일단 홍조 있거나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2개를 듬뿍듬뿍 바르시고 쿠션 제품을 생략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쿠션 제품을 많이 쓰시면 아무래도 저녁에 클렌징을 빡빡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안 그래도 피부 장벽이 건조하고 무너져 있는데 그거를 빡빡 씻으면서 더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레이저 좋은 거 해도 피부 장벽이 자꾸 그렇게 무너지는 환경이 돼서는 잘 피부가 회복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홍조 치료하시는 분들이나 여드름 치료 해드리는 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쿠션 제품을 가급적 피하라고 해요. 그래야 클렌징을 덜 할 수 있어요.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덜 해야 좋은 거예요. 뽀득뽀득하게 세안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. 남겨두시라고 하고 그 위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피지오겔, 세타필 같은 걸 듬뿍듬뿍 바르시는 게 좋고요. 얘네들은 화장품 등급이고요.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제로 나온 게 있어요. 그거는 얘네 피지오겔, 세타필 이렇게 순한 거에서 한 번 더 순하게 더 만든 걸러서 낸 거라서 이름은 제로이드라고 해요. 아토피 자녀를 두신 엄마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의료기기 등급이에요. 화장품보다 등급이 높아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. 피지오겔, 세타필 구할 수 있는 처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제로이드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죠. 아토베리어 이런 것도 좋아요. 아토베리어도 네, 좋아요. 네. 아토베리어라는 그래서 하나 더 하자면 있고. 이제 피지오겔, 세타필, 아토베리어는 좋고요. 그 다음에 그거보다 등급이 좀 높은 거, 더 순한 거 쓰고 싶다, 나는 좀 증상이 심하다 하시면 제로이드가 좋습니다. 마스크 착용하실 때는 그런 좀 순한 제품으로 쓰시는 게 트러블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순한 제품을 쓰고 조금 클렌징을 덜 하시려면 쿠션 제품은 피해주세요. 요새는 특히 그렇게 중요합니다.